네, 이번에는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곧바로 현실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장욕 흑진된 필고 장지요. 장욕 약진된 필고 강지며 필고 강진 장욕 폐진된 장욕 폐진된 필고 흥지요. 필고 흥지요 장욕 탈진된 장욕 탈진된 필고 여진이 필고 여진 시위 미명이라하니 시위 미명이라니 유순강 약승강 하니라. 유순강 약승강 하니 불가 타러연이요. 불가 타러연이요 방지이기는 방지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니라. 불가의 시인이니라. 그 네 번째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유승강, 약승강 이 부분은요. 유약승 강강이 일반적으로 한글에 보면 제일 많이 쓰여 있어요.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판본을 보시고 유순강, 약승강이 더 좋지 않나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일반적인 책은 유약승 강강 6글자를 5글자로 이렇게 줄여져 있습니다. 유약승 강강. 근데 유순강, 약승강도 운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효과적으로는 유약승 강강이고요. 장차 위축시키려고 한다면 반드시 표계하며 표계하며 장차 약하게 하려고 한다면 장차 약하게 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반드시 강하게 해주며 반드시 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하려고 한다면 장차 패하려고 한다면 장차 피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흥하게 해주며 반드시 하게 해주며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장차 빼앗고자 한다면 반드시 주어야 하니 반드시 주어야 하니 이것을 은밀하게 밝음이라고 말하니 이것을 은밀하게 밝음이라고 은밀한 밝음이라고 말하니 은밀한 밝음이라고 밝음을 음미하게 한다라고 말하니 밝음을 은밀하게 한다고 부드러움은 강함을 이기고 야감은 강함을 이긴다. 야감은 강함을 물고기는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고 연못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라의 이로운 보물은 나라의 이로운 보물은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불과 타러 연이 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불가가 나오면 두 가지거든요. 사실과 가치입니다. 사실로 하면 연못에 벗어날 수 없고 가치로 하면 벗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뒷문장 때문에 사람한테 보일 수 없다가 아니잖아요.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되거든요. 흘러가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미명이라고 하나 나왔습니다. 노자에서 보면 세 가지를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62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2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습명이 나옵니다. 미명, 습명입니다. 명은 명인데 하나는 미명이고요. 하나는 습명입니다. 이번에는 104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4쪽을 보시면 실천론으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알려진 실천론은 103쪽에 보면 현덕이 나왔어요. 또 앞에도 나오고 제일 알려진 건 현덕이거든요. 근데 이 현덕이 제일 큰 체라면 이 현덕을 다양하게 쓰는 방법을 승명, 미명, 105쪽 보면 시위 습상이라고 나옵니다. 습상. 105쪽 제일 끝에 보시면요. 네 번째 쪽. 이때 습상, 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덕을 상황 따라
쓰는 유학으로 하면 시중법이 습, 명, 미, 명, 습, 상으로 같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습명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도를 체득한 성인은 버리는 사람도 없고 버리는 물건도 없이 사람도 물건도 잘 구비한답니다. 근데 이것을 생활해요. 그게 습명입니다. 밝음을 거듭할 습, 그러니까 밝음을 생활한다. 밝음을 생활한다. 도를 그때 아는 것을 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의 생활화가 습상 같습니다. 아니 습명. 근데 백오 쪽에 습상이잖아요. 앞에는 습명이었는데 여기는 습상이거든요. 습상. 그러면 노자가 말한 상이 뭘까? 이게 바로 상이 도예요. 그 예를 한번 실제 노자에서 확인해 보면 52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을 일상, 떳떳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노자는 달리 있습니다. 노자에 보면 상이 개념 규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노자가 상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명활 상이라고 노자가 말합니다. 근데 이 상을 규정하기 전에 그 앞에 문장이 나오거든요. 정활 복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요한 것, 그걸 뭐라고 말할까? 이 뒤에 그 정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요한 건 뭐라고 할까? 정활 복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이 뭘까? 노자는 또 규정합니다. 귀근활 정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말합니다. 동정, 상대적 동정이 아니라 근원으로 돌아간 것, 그걸 정이라고 합니다. 귀근.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모든 만물들이 확산되고 확산될수록 마지막에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갑니다. 오이 관기복이라. 나는 그 근원으로 돌아온 것을 관한다 본다. 관복, 근원으로 돌아간 걸 본다. 그 다음에 또 이 초목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중에는 다 복귀기근이라. 그 근원으로 복귀한다. 관복, 복귀기근. 그래서 그것을 귀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귀근활 정이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고요. 뿌리도 돌아가는 고요. 가지 잎은 어떻습니까? 흔들립니다. 뿌리는 고요. 안 흔들립니다. 본래 자리는 고요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대상만 주어지면 즉각 반응입니다. 동정을 안고 있는 정이에요. 그렇다면 그 귀근은 다시 말하면 뭐냐? 복명이거든요. 정은 복명이다. 생명 본래 자리로 돌아갔을 때만 고요합니다. 사람이 흔들린 사람이 있고 잘 안 흔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안 흔들린 사람 어때요? 그걸 탁 번지를 알아버려요. 근데 생명, 그 뿌리가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복명. 아마 이 복명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난해하고 그래서 번역본마다 일단 직역도, 그 다음에 의역도 천차만별일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명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삶이라고 말한다.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간 것, 생명의 근원자리를 회복한 것을 상이라고 말한다. 이게 습상은 뭐냐? 상은 도입니다. 도. 도를 생활하는 것. 근데 도는
밝어요. 도는 항상하고 일상합니다. 상. 도의 다른 말이 명상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명을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원으로 하면 생명자리고요. 현상으로 하면 지금 이게 명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건 사고가 명입니다. 생활이 명이에요.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생명, 삶의 원리. 두 번째는 생활. 마지막으로는 숙명입니다. 명을 산명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생활은 내가 노력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숙명은 담담하니 받아들여야 되는 세계입니다. 오락에서 오고 가락에서 가지 않는 세계. 바로 그것을 회복해서 사는 것, 그걸 산이라고 말합니다. 105쪽을 한번 미리 보시면요. 그렇게 볼 수, 앞에 작은 것을 보는 것을 104쪽 끝자리에서 보면 견소할 명이요.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박다라고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신명 신강입니다. 지명 행강입니다. 성인은 명강하대요. 이천 선생이 이것을 가져와 가지고 주석을 낼 때 이거 써요. 명과 강을 가져와 가지고. 그렇다면 이 다문자는 명기강하고 복귀기명이면 무유신앙인 시위습상입니다. 그 빛을 쓰고 그 명의 세계로 복귀하면 몸의 재앙을 남김이 없습니다. 이것을 상을 거듭한다고 말합니다. 도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이때 광과 명이 있거든요. 광은 마음으로 하면 몸, 마음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광은 뭐냐? 대상을 만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포착해서 판단해서 실천하는데 명체 광용입니다. 명이 최고, 그 명의 작용이 광입니다. 이게 대상을 만나면 광, 그리고 대상을 쉬면 다시 명의 상태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상을 만나고 때로는 광 역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합니까? 명으로 갑니까? 아니면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갖고 있지 말고 명으로 복귀해야 돼요. 무심의 상태로, 허의 상태로. 그래서 허명이 같이 가요. 허명. 명하려면 허해야 됩니다. 노블식으로 말하면 허위명입니다. 유학은 어떻게 말할까? 시리명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기독교도 허입니다. 내 뜻이 쉬면 하나님이 기도는 거. 마음이 가난한 그 허거든요. 노블과 기독교는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 측면에서. 근데 유학은 허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것과 비하면 실이 강조됩니다. 그러면 이 허는 뭐냐? 이 심이 빈 거고 이 실은 기의 상태가 실제예요. 이게 실제는 허실 동시에요. 실하면 이심이 허예요. 이심이 허했다는 것은 곧바로 실제예요. 이게 노블은 상대적으로 왜 우리가 명하게 못 사냐? 이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심만 비워버리면 됐다. 근데 유학은 왜 우리가 이렇게 사냐? 실이 있는데 그러면 실을 채워서 살자. 그래서 실을 강조해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유학은 실이명, 노블은 기독교는 허위명. 왜 이럴까? 인간이 크게 두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분으로. 사람들이 그래서 양의 측면이 발달한 사람은 실이 명을 추구합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딱 이렇게 가서 하려니까요. 음이 발달한 분들은 허위명을 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유학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독교를 좋아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성향입니다. 근데 명을 지향하는 건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밝음의 상태에서 명으로 인식하고 대처하기 때문에 무효신앙일 수밖에 제한거리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것을 한 번만 아니라 용기강하고 복기기명이니까 늘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습상이라고 습자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은 저는 생활화 이러면 어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측면 중에서 이제 두 가지는 했거든요. 여기까지는 양의 측면으로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음의 측면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명의 삶의 태도를요.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역으로 딱 한 문장으로 줄여버리면 이름, 일양, 지도입니다. 이 문장은요. 네 문장을 하나로 딱 줄여버리면 이름, 일양, 지도입니다.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한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움직임은 한 번은 음으로, 한 번은 양으로 움직입니다. 노자의 말로 하면 반자도지도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게 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직선론도 있고 나선형도 있고 순환론도 있는데 반자도지도는 순환론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움직임, 역사의 움직임이 개인 삶의 패턴이. 근데 반자도지동에 크게 말했다면 그 주기를 둘러 끊는 게 이름, 일양, 지도예요. 주에서 말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태 네 가지로 설명한 게 지금 여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습, 명, 습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살리는 이 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롭게 해주고 해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나? 상대를 외부 대상을 해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은 명의로 돼 미자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해석을 미묘한 밝음 이래도 되지만 앞에 그거랑 연계시키면 명을 음미하게 쓴다 이래도 됩니다. 드러난 밝음, 음미한 밝음. 밝음을 상환한다. 언제든 미미하게 한다는 것은 이때만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봐도 어떤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양으로 써야 되지만 때로는 음으로 써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태를 알면 이렇게 음으로 써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불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명이 돼요. 근데 나가 이익 보고 상대를 해롭게 한 데를 써버리면 확노술로 빠져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나의 욕망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외부 대상 상대를 이렇게 공략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돈은 이름 이량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양으로 할 때는 양으로 가고 음으로 갈 때는 음으로 가서 그 상대를 이불이하는 방법을 또 봐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대부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명을 긍정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름 이량이 명에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지금 앞에는 계열입니다. 뒤에는 양 계열입니다. 그 사람을 음하게 만들고 싶으면 먼저 강하게 해주라는, 양으로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양으로 해주려면 음으로 해주면 되고요. 현실로 예를 하면 제일 네 번째로 상대 것을 빼앗아 오려고 하려면 먼저 반드시 주라. 장사로 하겠습니다. 장사 못 하신 분은 어떻습니까? 줍니까? 아니면 내 건 안 주고 상대 걸 빼앗아 옵니까? 내 거는 안 주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 것을 뺏어오려고 그래. 조금이라도. 근데 상대가 뺏깁니까?
더 깎았습니다. 더 깎아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좀 안 사람은 조금 줘서 이 논리로 안 뺏어온 거죠. 아까 사람은 안 주고 뺏어오려다가 오히려 뺏기고 손님이 안 와버리고. 장사 잘한 분 어떻습니까? 손님 오면 무조건 얼굴 보고 옷 보고 칭찬부터 시작하면서 깎아주면서 감을 하나 또 덤으로 올려줍니다. 근데 손님은 어떻습니까? 그 집 가면 돈을 오히려 많이 쓰고 자주 갑니다. 이것을 이른 문장으로 읽어요. 이게 미명이 안 좋은 측면으로 쓰이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써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가 너무 과했을 때 그때 이런 방식으로 그런 것을 조율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게 하는 음의 진리법으로도 이걸 써도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으로 보면 음의 진리법으로 쓸 수 있는데 명을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건 완전히 권모술수로 쓰는 거죠. 저는 음의 진리법으로 주사 한 번 맞는 게 바로 미명으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사 맞는 거 아프지 않습니까? 근데 낫기 위해서 한 번 그 아픔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습명, 습상보다는 항상 써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태일 때는 이걸 써라. 그렇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고. 왜 이런 정치가 필요하냐? 내가 봤더니 유약성, 약성강이 진리더라. 그러니 이 방법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강강한 것이 유약한 걸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유약한 것이 강강한 걸 이긴 게 큰 진리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유약한 것이 강강한 것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삶은 유약한 거거든요. 의지가 들어가면, 노력이 들어가면 유약 벗어나고 강강해집니다. 인간의 의지가 극대화된 운동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헬스하는 사람 딱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부들부들합니까? 의지가 극대화하면 강강해져. 헬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변형시키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하게 하는 거죠. 몸의 변형이 오는 것은 이건 죽음의 길. 노자의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나냐 그러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부류가 있대요. 생명의 길로 쭉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작동해가지고 잘 살게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쫓아가는 부류가 있대요. 세 무리를 노자가 말해요. 좀 있으면 나와요. 헬스는 뭐냐? 살려고 하는데 몸의 변형을 오는 것은 이런 생명의 입장의 운동법을 봤을 때 살려다가 죽음으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들부들하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쥐면 악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나의 온 에너지가 이리 오기 때문에 종일토록 울어도 목이 안 쉬고 이랬을 때는 왜 정이 충만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식 외에 몸에 우주 에너지가 발생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위에서 떨어져도 잘 안 다칩니다. 유약하니까.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고 이것이 낮고 첫째요. 두 번째 내가 떨어지면 다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어른은 벌써 어떻습니까? 높고 낮고 떨어지면 다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몸이 어때버려요? 순간적으로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엿가락 어떻습니까? 엿가락이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치면 풀려버립니다.
미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근데 웬만하면 이 습상과 승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그 분모술수를 이루는 그걸로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단편으로 한번 쓰는 것은 그런 긍정적으로 미명으로 봐도 어쩐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런 예를 드네요. 물고기가 연못에 벗어날 수가 사실. 그러면 이 진리의 입각에서 물고기는 연못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땅이 좋아 보여도 땅으로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과 가치가 동시에. 가치가 사실을 점령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적 삶에서는 가치가 우위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사실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의 큰 보물은 사람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이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걸 다 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이가 있고 훔쳐갈까 봐서 안 보이는 이가 있거든요. 근데 노자는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처방을 내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불상현하야 삼위부정하고 현자를 능력 있는 일을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않고 불기난득자여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하지 않아서 사민불이거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불견가요하여 욕망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서 사민심불란이라 백성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아예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인은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입니다. 2차적인 것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강화시킵니다. 2차적인 것이 심치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복골입니다. 복골은 생명입니다. 심지는 인입니다. 인간 인내입니다.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역해 해서 심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저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부지자로 불가미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게 하네요. 그렇게 무의자연으로 하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뛰어나죠. 또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천하에 이로운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다. 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범죄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중국 사람이 노자를 한마디로 말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노자를 중국 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 분입니다. 노자를 혁천하다고 했거든요. 이분은 왜 혁천하를 했을까? 논어를 치천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착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어 50% 논어를 활용해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겁니다. 이분이 선대에서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분이 또 그 직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껄끄럽죠. 주변에서도 이제 개편상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이럽니다. 경은 선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이 고위직을 하고 있고 근데 공부를 잘 안 한다고 이런 소문이 있던데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본에 그러는 맞습니다. 저는 논어 50%로 선함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다스렸고 이제 나머지 50%를 가지고 세상을 왕을 도와서 평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유리됐습니다. 그때 지천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너는 50% 활용해서 천하를 다스렸다. 근데 이게 아마 분명 봤을 것 같아요. 이것을 치자를 혁으로 바꿔서 노자는 뭐냐? 혁천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는 뭡니까? 틀이 있습니다. 그 틀대로 가는 거예요. 혁은 뭐냐? 그 틀을 바꾸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세상이 나아가야 될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혁명. 노자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기존의 모든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하고 노자하고는 일반적인 거의 80%는 인 중심이거든요. 근데 노자는 천 중심이거든요. 혁이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적인 탁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자는 혁천하다. 천 생을 가지고서 문명을, 개인을 조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분이 먹고 사냐 그러면 이제 무형의 가치, 예술의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경제로 되면 이게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현대 것도 그러고 옛날 것도 이제 가치가 주어지고, 이제 이분은 골동품 쪽에 눈을 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성실하니까 자기가 모으고 주변에서도 해보라 조금 도와준 사람도 있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갖고 와서 우리나라로 팔려고.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일본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중국으로 가죠. 중국으로 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력이 있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안목이 통했기 때문에 중국 딱 가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훨씬 양과 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딱 가가지고 이거 요거 그리고 돈도 후하게 집어줬대요. 자기 생각에 싸게 사갖고 잘 살 거고. 근데 우리나라 왔는데 다 가짜는 하나도 진품이 없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온막 전부. 그래가지고 고수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고수가 한 말,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보물은 안 보인다. 양장신고라고 사마천 사결전에 나와요. 뛰어난 장사치는 보물은 안 보여준다. 깊이 숨겨둔다. 근데 이렇게 내놨으니까 어때요? 최고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안목에는 최고로 보여드려요. 전부 다 가짜예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고 인간적인 모습 안측 전혀 하지 마라. 처음에는 마음 안 했는데 몇 번 계속 똑같이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고 3개를 줬답니다. 그 사람. 근데 자기 눈에는 이게 귀한지도 아직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3개 주니까 싼 값에 그냥 감사하다고 속으로는 이제 그랬지만 그 체험이 있었잖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일했던 것 그 하나. 근데 자기는 몰라. 이제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많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싼 값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문화재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크게 이 종로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렇게 허름한 데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내놓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돈 많이 쳐준다고. 실제로 이게 100원이면 한
150원 정도 쳐주고 그러면 엄청 거들먹거리거든요. 그놈만은 갑자기 막 이렇게 사방팔방 하더만은 여기 딱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흠질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다른 거 좀 더 비싼 것을 더 비싸게 주면서 이것까지 싹 담으라고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아무 말 없이 그거 하나만 빼고 가라고, 요 허름한 하나만 빼고 가라고. 이게 이 사람이 이게 허름하게 놓는 이게 제일 귀한 집 안 거거든요.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좀 좋은 거 치워지고 이것까지 싸다고 했는데 교만만 안 떨었으면 아마 가져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똑같이 나는 이래서는 안 돼야 되니까 이 불에도 가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 침을 놓댔기 이 미명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